OTT 서비스 얘기했는데 요새 드라마 많이 보세요? 저는 좀 안 봐요. 이걸 좀 안 보는 편이라서 뭐 예전에는 봤는데 사실 뭐 보면은 좋은 재밌기도 하는데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그만큼 또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오직 EBS 라디오만 듣습니다. 진짜요? 영어 공부하신다고? 네, 영어도 EBS 통해서 많이 듣고 그렇구나.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정말 우리 변호사님이 그 보는 시험에 만점자로 기사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 인터뷰 해주세요. 우리 EBS 라디오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사실 좀 드라마를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추천해 싶은 작품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재밌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얘기해도 되나? 카지노 우리 남편 그냥 일주 수요일 기다려가지고 그거 보는데 약간 그런 거 있죠. 최근에는 또 이혼과 관련한 이현정 변호사 드라마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고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왠지 닭살이 돋은 듯한 느낌이. 역시 조소희 씨가 좀 세력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청년들의 삶의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결혼 출산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달라진 게 많이 보였다고요. 향후 결혼 계획이 있는지 물었는데 전체 포함해서 75.3%가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남성은 79.8%, 여성은 69.7%. 그래서 10%포인트 차이가 났죠. 남자들은 아무래도 좀 결혼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여성분들은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결혼 계획이 생각보다 많네요. 75%면 저는 없다가 75%였더니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남자들은 그리고 이제 출산 이야기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다. 19세에서 34세 남녀 사이에서 물어봤는데 63%가 이제 남성은 70.5%, 여성은 2명 중 1명꼴에 55.3%만 출산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좀 많이 차이가 나고 걱정도 많이 돼요. 요새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동거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가 주말에 좀 봤는데 재방송이죠. 옛날에 한참 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제 동거를 시작했던 그 두 젊은 남녀가 이제 남성은 결혼을 당연히 이 사람이랑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출산은 거기에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생각이 조금 다른 거를 알고 굉장히 충격받는 그래서 결국에 둘이 이제 잘 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는 서로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또 부모님들이 이에 대해서 뭔가 강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서로 막아주자 이렇게 잘 합의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세상이 달라졌구나. 저는 애가 셋인데 셋 다 결혼을 안 한대요. 아 그래요? 그런데 다행히 막내는 이제 조금 할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막내 아들이죠. 네. 그런데 차이가 나네요. 거기서 그래서 저는 여기 결혼율 75%면 깜짝 놀라서 우리 집은 25%인데. 근데 또 이렇더라고요.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나 결혼 안 하려 하는데 네.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또 이 생각이 또 바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쵸. 네. 또 데이트하고 연애까지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또 연애하면 또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결혼하면은 출산 자체는 물론이고 그 출산 이후에 오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나는 정말 자신이 없다. 부모가 될 자신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미리 그렇게 삶을 나가서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 젊은 세대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꼰대 소리 듣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많이 있죠. 결혼 생활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엔 어쨌든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잘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지지고 볶고 이혼까지 하느냐? 네. 첫 번째 위기가 바로 임신 출산이지 그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원치 않는 임신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원했는데 한 사람 원치 않았으면 거기서 또 갈등이 시작되고 네. 또 임신 과정에서 또 이제 아내는 남편한테 또 이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제 욕을 하는데 남편은 또 안 하고 또 이제 출산하니까 또 집안일도 제대로 안 도와주고 육아는 오로지 또 엄마 몫이고 그러면 또 이 갈등이 커져가지고 네. 부부 갈등이 생기고 이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막 아기 낳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누구도 낳고 누구도 낳는데 당신은 유난 떠는 굉장히 서운하죠 그러면은. 우리 남편은 나한테 힘을 주려고 다른 사람도 했으니 당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힘을 주려고 했는데
이게 잘못 들으면 다른 사람은 다 했는데 왜 너는 못해? 뭐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한마디 해주셔야죠. 당신이 한번 아파. 대신 아파 이렇게. 그래서 저는 다음 세상에 우리 네. 남편하고 바꿔서 태어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게 이 네. 출산과 관련해서 그래서 어르신 세대랑 이 젊은 세대랑 이게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보니까 시부모님이든 친정 부모님이든 지나친 관심이 부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르신들은 이제 결혼했으면 당연히 애를 낳아야 된다. 그 애를 낳으면 하나만 하면 나면 되겠느냐. 그래서 아들 낳았으면 딸을 낳아, 딸을 낳았으면 아들을 낳아. 저도 뭐 돈세스 있어야 되는 그렇게 이제 아직도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러면 또 젊은 신혼부부들은 이제 기겁을 하죠. 아니 하나 낳아서 키우기도 힘든데 어떻게 둘을 셋은 낳느냐.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옛날에는 또 아들을 낳아야 된다. 또 이런 어르신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또 세대 갈등도 많아서 뭐 그게 또 이제 고부 갈등이나 장사 갈등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이런 시어른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실제로 현실에서 상담을 해보면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아들 며느리에게 이렇게 과도하게 간섭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유독 이 고부 갈등도 심하고 부모님들이 좀 자녀 좋게 말하면 이제 애정이 좀 많으신데 좀 그게 지나친 간섭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사실 외국 보면 그렇게 막 간섭하거나 그런 경우 별로 없거든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집 때문인 거예요. 집. 이 신혼집. 이 결혼하는 부부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집을 자기 돈으로 사는 그 신혼부부들은 거의 없잖아. 경제적 도움을 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 예를 들어서 뭐 시부모님이 뭐 서울에 집을 사줬다. 얼마나 큰 비용을 들어서 이제 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그 사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건 내 집이 내가 사줬지. 그러니까 내가 이 당연히 정도 지분은 있지. 그렇죠.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 주식을 사면 주식을 많이 사면 그 회사에 막 관심을 갖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내 돈으로 산 건데 수식이 요즘에 또 이제 시어머니가 또 이제 비밀번호 알려달라 수식이 생긴다고 하더라고. 시어머니가 이거 내 돈으로 산 건데 내가 마음대로 집에 못 들어가?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매번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생긴다면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장사 갈등이 생긴다면 이 부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이걸 잘 못해주는 걸까요? 뭐 이혼 상담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뭐 남편들은 이제 아내 편보다는 어머니 편, 뭐 아내는 또 이제 남편 편보다는 또 자기 친정 어머니 편을 들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이혼 상담하고 쉽지 않았겠죠. 변호사님 상담하신 것 중에서 나 배우자는 별로 불만이 없는데 부모님이 진짜 문제다. 이것 때문에 이혼 상담 오신 케이스 해보셨나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장사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장사 갈등 요즘에 이제 장사 갈등 때문에 요새. 힘들어하는 이제 그 사위 남편들이 많은데 아내는 뭐 그냥 뭐 아내가 하는 것만 참겠는데 이 장모님이 하는 이 잔소리는 도저히 못 참겠다. 그 소리가 너무 심하다. 막말도 하시고 뭐 심지어는 또 이제 이 남자들이 좀 자존심이 세거든요. 네, 세는데 네. 그 자존심을 팍팍 긁는 거예요. 자네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우리 딸 왜 고생시키나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같이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나? 뭐 집안일 이렇게 안 도와주나? 뭐 막말도 하고 무시도 하면은 도저히 못 참아서 이혼까지 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양육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좀 도움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친정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사는 경우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갈등이 늘어나는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출산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변호사님. 근데 결혼 전에는 이세를 가지자 내지는 가지지 말자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결혼 후에 생각이 달라지는 케이스 이런 건 어떨까요? 그런 경우도 많죠. 특히 요즘에 이제 아까 설문조사에 나왔지만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임신 출산에 의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한번 결혼한 거예요. 이제 아내는 나는 임신 출산 안 하겠다. 남편이 그래 뭐 처음엔 좀 그렇게 좀 서운해하다가 일단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래 뭐 당신이 좋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피임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가 이제 어떻게 속였는지 하여튼 뭐 그랬는지 임신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어요. 원치 않은 임신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또 생긴 아이를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부득이하게 또 출산을 해서 거기서부터 또 이제 삐걱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났는데 남편이 그렇게 또 원하던 아이였는데 막상 출산하고 나서 육아는 또 오로지 엄마. 그러니까 오롯이 그냥 엄마가 다 했으니까
중시했었잖아요. 이제는 이 호적제도도 없어져, 호적이라는 게 없어졌는데 뭐 최근에는 불임 난임 때문에 이렇게 또 헤어지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제 14살 차이가 나는 남성과 이제 결혼한 이제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둘 다 아이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검사하니까 안타깝게도 이제 아내가 불임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얼마나 이제 힘들었겠어요. 남편이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남편이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그날부터 이제 태도가 싹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내가 임신이 잘 될 줄 알고 서둘러서 결혼을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하지도 않았다. 너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야? 이렇게 포부는 서슴지 않은 거죠. 세상에. 또 이제 시가에서는 아니 얘가 이제 며느리 잘못 들어서 집안 대를 끊어놨네. 그러면서 이제 막 며느리를 구박하면서 막 이제 무시하고 막 혼내고 막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아니 며느리가 물론 이제 그런 바람이 있는 거를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사실 불임이라고 판정을 받게 되면 본인도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뭐 사기 결혼이 아니냐 뭐 이런 집안의 대를 끊어놨다면서 막 이렇게 비난을 했다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상황이면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지금의 뭐 조선시대 사극에서는 이제 그게 뭐 흑역사가 된다고 하는데 뭐 현대시대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여성이 친구들이야 뭐 이런 거지. 아니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게 뭐 본인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걸 알고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요. 모르고 결혼했는데 당연히 이제 아내는 잘못이 없는데 너무 이제 속상하고 화가 나서 이제 이혼 소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라든지 그 시가에서 이제 한 그 포번 이런 걸 이제 녹음해가지고 이제 위자료 소송도 함께 진행하면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남편 쪽에서는 오히려 아내가 잘못이다. 불임인 거를 얘기 안 하고 속이기 결혼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네.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서 남편이 잘못한 게 맞다. 아내가 뭐 일부러 고의적으로 기망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남편 측에서 이제 정신적인 위자료를 지급하라 이런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지금 남편 쪽에서는 불임이냐 난임을 속였다 이렇게 봤네요. 원래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이제 속이는 거와 별도로 그냥 불임 난임이라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혼 사유가 안 됩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금도 조선시대가 아니고 현대 사회에서는 이 출산이라는 건 물론 이제 결혼의 하나의 과정이긴 한데 그게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법원의 태도가 뭐 부부의 중심은 부부지 꼭 자녀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